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꽂아놓을 때 책등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다 그렇게 꽂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사실 몇백 년밖에 안 된 건데 책등으로 꽂기 시작하면서부터 책등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가 제목도 써 그쵸, 있어야 그쵸. 되고 저자도 써 있어야 네. 되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놓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표지가 발달하지 여기 네. 살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수납의 목적 때문에 책을 이렇게 꽂기 시작하니까 책의 형태가 달라져서 책등이 발달한다든지 뭐 책이 열리는 방향이나 뭐 맞아요. 등등까지 영향을 준 거거든요. 이게 160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조선 선조 때인데 그리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오. 근데 제가 책 갖고 있는 게 3만 권이 좀 넘는데 네.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거든요. 표지는 19세기고 내용은 17세기. 오, 이게 역사가 몇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심채경의 과학감성 심채경입니다. 오늘은 책 그리고 독서 그리고 인간이 책과 책장과 어떤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영화와 책을 깊이 읽고 보고 듣고 계시는 평론가님 이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은 이제 번역서라서 저자를 모시기보다는 이 책을 저만큼이나 아마 더 깊이 있게 네. 읽어주셨을 것 같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이런 일로 초대받는 건 좀 없는 일이죠, 잘.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채널에서 이제 과분하게도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요즘 적극적으로 출연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초청 메일이나 이런 문자를 받고 이제 또 어떻게 또 예의 바르게 말씀드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이 심채경 박사님이고 네, 또 제가 너무 독자로서 존경하는 그런 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해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평론가님 책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아니요. 너무 네. 예의가 아닌데 네. 과학 감성이다 보니까 과학책을 언제 쓰실 거예요? 과학책을 과학책. 써주셔야지 제가 부르는데. 네. 그럼 진짜 뭐 알라딘 평점한 별 하나 반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읽는 건 좋아합니다. 네, 과학을 몰라서 많이. 그렇지 특히 과학 분야의 대중교양서를 저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쪽으로 또 굉장히 뛰어난 감성과 과학을 함께 갖고 계시는 게 사실은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심채경 박사님 아이고, 첫 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자꾸 드리게 제가 무슨 진행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책이 사는 세계라는 이 책으로 좀 초대를 했는데요. 네. 이 책은 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책장 얘기를 하는 책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어떻게 생겼고 뭐 책꽂이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뭐 연필이라는 책으로 두껍게 한 권을 쓰시기도 하고 이런 공학적인 이제 측면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평소에 좀 이분의 책을 좀 보셨죠? 네, 저를 고려하셔서 이제 책을 선정하신 건 아니실 텐데도 우연히도 내가 읽은 책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평론가님 위해서 고른 책이 그래요?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나온 지 저도 이제 읽은 지가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나온 지는 좀 된 네, 책이에요. 이 저자는 사실은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책이 포크는 왜 내 갈퀴를 달고 있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연필이라는 책은 완독은 못했지만 역시 재밌게 보고 네. 그리고 책이 사는 세계 이것까지 한 3권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손에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는 편인데 네. 이 책은 제가 의도적으로 골라서 읽었던 기억이 그러셨구나. 나고요. 네. 파이아키아라고 제 작업실이 있는데요. 네. 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다른 분들하고 함께. 지금 근데 거의 뭐 여러 층으로 돼 있는 개인 도서관 뭐 같은 그렇게 작업실을 갖고 됐습니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이아키아를 다른 말로 하면 책이 사는 세계거든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책 내용하고도 너무 잘 맞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책에 관한 책들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역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또 그런 그래요. 거 좋아하잖아요. 책의 역사, 맞아요. 뭐 금서의 역사, 서점의 역사 뭐 이런 네. 것들 다른 책들 좋아하는데 저도 그런 책들이 꽤 많아서 한 서가를 꽉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장에 관한 책은 못 봤어요. 맞아요. 잘 없어요. 사진으로 예쁜 책장들 디자인으로 모아놓은 책들은 여러 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예 책장이라는 것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책을 수납하는 방식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변천되어 왔는지 이런 걸 다룬 책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 그 책의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루마리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재밌는 도판이 있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삼각대 모양의 독서대가 있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맞아요. 네. 독서대가 있고 이 독서대가 있는 이유는 그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게 삼각대가 있고 이 책을 계속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책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책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야리 페트로스키의 책들을 재밌어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뭐 사실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공학자의 눈으로 또 이제 약간 역사적인 시각으로 책을 저술하는 방식에서 이제 흥미롭다는 생각이 네, 일단 네, 들고 책이 사는 세계를 보면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일단 물론 이 다양한 그 책을 보관하는 형태 이런 것도 재밌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 무슨 책을 이렇게 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그게 중세시대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진도 있었던 것 예전에는 같아요. 네, 책이 너무 귀하니까 아마 요런 데다가 쇠사슬 달아서 이렇게 책꽂이에다가 그러니까요. 사슬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네. 쇠사슬이 달린 채로 마치 무슨 감옥에서 죄수가 네. 발에 이렇게 쇠사슬 달고 있듯이 그 앞에 앉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도.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책 두 번째 읽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책에서 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영화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기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언제 흑백에서 컬러가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언제 소리가 덧입혀지는지. 음. 근데 그렇게 기술의 발달이 한번 나와서 영화에 이게 적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시선들이 있고, 아, 그걸 이용하는 시선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이제 과도기가 지나게 되면 기술의 발달이 영화에도 미치지만 영화가 또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서로 쌍방적으로. 서로의 요구가 있으면 또 네. 기술이 개발되고. 이 책도 제가 기억이 제일 인상적인 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꽂아놓을 때 책등을 이렇게 지금 여기도 다 그렇게 꽂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예. 사실 몇백 년밖에 안 된 건데 예를 들면 책등으로 꽂기 시작하면서부터 책등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가 제목도 써 그쵸, 있어야 그쵸. 되고 저자도 써 있어야 네. 되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놓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표지가 발달하지 네. 여기를 살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수납의 목적 때문에 책을 이렇게 꽂기 시작하니까 책의 형태가 달라져서 책등이 발달한다든지 뭐 책이 열리는 방향이나 뭐 맞아요. 등등까지 영향을 네. 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의 발달이 어떤 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에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그럴까요? 맞아요. 이런 게 제가 볼 땐 공학자의 시선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흥미로웠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이 부분을 예전에는 이 부분이 보이게 네. 꽂거나 이렇게 눕혀놓거나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표지를 만들지 않고 책 안에 내지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내지를 산 다음에 이 내지를 들고 이 가죽 장인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네. 제본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네. 그 자기가 단골 그 장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책을 항상 똑같은 사람한테 맡겨서 네. 이 가죽 장정을 항상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네. 그 재질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책꽂이에다 쫙 꽂아놓으면 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사전에 말 맞춘 것도 아닌데 제가 사실 오늘 뭐 할 말 없으면 어떡하나 해서 가져온 게 있거든요. 네. 뭐 좀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 네, 너무 네. 가져온 거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보여주세요. 죄송하지만 보여주세요. 두 권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말한 방식으로 만든 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60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제가 1606년이요. 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선조 때인데 그리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오. 저도 이제 그리스어를 읽을 수는 없어서 그리스어로 된 책이에요. 네네 책이에요. 근데 제가 책 갖고 있는 게 3만 권이 좀 넘는데 네.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거든요. 어쨌건 그렇구나. 이 책이 400년이 넘은 책이니까. 네. 근데 이 우와. 책이 바로 보시면 너무 책이 붙어지지 않을까? 네네. 어머. 이게 1606년도 책인데 네네. 장정은 19세기에 했어요. 아, 아까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책이 너무 오래되면 심지어는 이제 표지가 없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잘 아는 이 책을 만드는 장정 만드는 네. 사람한테 가서 19세기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는 19세기고 내용은 17세기. 오, 이게 역사가 몇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네요. 예, 오. 자체는 뭐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관한 그 디오니시무스라는 사람에 네. 대해서 또 한 후대. 세기쯤 뒤에 이 막시무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그 동방정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쓴 책이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산 책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검색해서 알았는데요. 직접 구입하신 책이에요. 구입했어요. 오. 그래서 뭐 저야 어차피 자랑하려고 책 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사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와. 지금 자랑하는데 네.
하네요.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물론 비싸요. 네, 비싼데 네, 네. 사람들 생각보다는 안 비싸거든요. 아. 구텐베르크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인쇄한 책이라서 네네네. 어찌됐건 너무 희귀하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와. 사람이 약간 호사취미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사는 거죠. 한 권 더 있는데 비슷한 얘기 또 나오면 제가 꺼내고 아, 네. 비슷한 얘기 안 정답을 하시면 안 맞춰야 끄네요. 되는데. 큰일 났다. 전혀 다른 컨셉인데 어떻게 네. 하나 한번 봅시다. 이 책에서 그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방향으로 책을 꽂으니까 네네.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아니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이상해. 짠 거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있어요? 아니 지금 바로 자, 픽션이에요. 꺼내봅시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기 있어. 돈키호테인데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이런 일이 있지?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 어머. 진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오늘 100점. 네. 보면 이게 돈키호테의 영어 책인데 이거 네. 독일에서 이런 걸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거고요. 본인이 주문하신 거예요, 주문한 이거를? 거예요. 일부러 돈키호테 색깔이 이렇잖아요. 네, 여기 맞춰가지고. 색깔 맞춰서 돈키호테를 그리고 여기 이제 돈키호테 등장하는 이제 허다한 명언들이 있는데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지정해 줘요. 우와. 그러면 그걸 적어줘요. 너무 멋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멋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림도 이것보다 멋있고. 이렇게 그냥 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건 책이라고 딱 두 권 갖고 와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타이밍 안 맞으면 그냥 가져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와. 와서 5분 사이에 두 권을 정확하게 투시가. 이야, 이 과학 감성이 아니고 무슨 저기 영매 감성? 네. 오늘 제 맞췄나요?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무조건 잘 되실 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놀랍네요. 네. 좀 끝났고요. 이제 가도 되나요? 오늘 방송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책을 이렇게 꽂으니까 혹시 책을 이렇게 요 책등끼리 정렬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꾹꾹 눌러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책 자체가 이제 책장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책장에 관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관심이 컸고요. 그러셨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넣어야 되고 향후 한 뭐 1, 20년 동안 책이 늘어나는 것도 감안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좀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있는 그 파이아키아라는 공간에 현재 지금 책장을 짜놓은 상태에 네, 따르면 한 5만 7천 권 들어가도록 네. 짜여져 있어요. 5만 7천 권이 지금 다 들어간 건 아닌 아니죠. 거죠? 지금 3만 권이 좀 넘는데요. 여유 많이 있네요. 아니 근데 나머지 분에 또 이제 약간 수집품 같은 걸 끼워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차 있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 어찌됐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책장을 보면서 저도 지금 여기 지금 막 정리 본능이 생겨가지고 강박이 있어서 더군다나 여기 알라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라딘 제가 한 30년 유저쯤 되는 것 같아요. 알라딘에서 그동안 제가 산 책이 여기보다 모르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수천 같은데. 권 샀어요. 네. 알라딘에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거 딱 보니까 너무 지금 정리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못 참는 게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이 책이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책마다 사이즈가 다르지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그쵸, 크기잖아요. 그쵸. 이건 딱 표준 크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표준 크기의 책들을 쫙 꽂을 때 제가 여기 룸이 남는 거, 헤드룸이 남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요만큼 남는 것도 못 봐요. 여기다 놓으면 제가 여기다 뭘 올려놓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그쵸? 있으면. 그럼 또 책이 가려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싫어서 지금 제 파이아키아의 책장을 짤 때 책장이 사실은 1층부터 5층까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좁은 공간이라서 한 줄로 다 이어지도록 짜놨거든요. 전부 다 무한 공간처럼 이렇게 짜놨는데 그 책장에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제가 주문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높이는 24cm로 제가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4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특별히 큰 책이 아니면 23cm로 짜면 정확하게 들어가서 여기 요만큼 남습니다. 조금 남아요. 근데 꺼낼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꺼내야 이렇게 되네요. 꺼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 조금 안 짧아요. 남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딱 일부러. 꽂혀 있어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질문도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네네. 방식이었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책장을 이렇게 책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이 이렇게 올록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이 이제 책장이 모자르니까 폭이 좁은 책들끼리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책을 이중으로 막 쌓게 그렇게 돼요. 돼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부분이 남으니까 특히 이제 약간 문고본처럼 짧은 책들은 책을 두 줄로 꽂게 돼요. 네네. 근데 책을 두 줄로 꽂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책은 절대 안 안 봐요. 보이잖아요. 이 책 등의 제목과 이 표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보이면 사실은 그 책은 죽은 책이거든요. 맞아요. 없는 책하고 없는 같아요.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리된 해야지 내가 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을 3만 권을 사면 사실은 책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경차를 요새 타고 다니는데 네. 주차할 때 있잖아요. 네. 차 앞에다가 맞춰요. 경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뒤에 맞죠. 뒤에 꽉 집어넣어서 완전히 멀리서 볼 때 반칙이잖아요. 네. 네. 자리 있다 하고 그러니까. 가면은 안에 네. 경차가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차가 큰 차들과 함께 똑같이 네.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 하는데 제가 그 주차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책등을 맞추는 그 상상을 해요. 자꾸 앞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춰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향한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배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지금 약간 일반적으로 이 나무가 휘지 않은 걸 보면 이 나무 재질이나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보게 네, 되는데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일반적인 중요해요. 기준에 비하면 보통 책장보다는 옆이 좀 약간 넓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약간 훨씬 더 촘촘한데요. 제 책장을 예를 들자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책을 꽂다 보면 이 책장의 한 칸이 책 같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책이라는 것도 이게 약간 좌우 대칭에 굉장히 비례적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무슨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 황금 비율 가장 황금 비율을, 아름다운 게 네. 1대 1.618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책이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히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맞아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책이 또 한편으로는 비대칭적인 것도 있어요. 책등 쪽으로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책 뒤로만 이쪽으로만 열리잖아요. 한쪽으로만 열린단 말이에요. 책장도 마찬가지라서 책장도 일단 책 크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비율 자체가 네. 여기는 좀 요건 좀 길지만 길지만. 제 책장은 그렇고요. 거기다가 한쪽으로만 열리잖아요. 뒤로 못 빼잖아요, 책을. 그것도 비슷하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책장을 보면 책으로 만든 거대한 프랙탈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책장을 쫙 볼 때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책의 모양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렇네요. 사실 선생님 작업실에 가면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책장을 어떻게 구분을 하셨어요? 주제에 따라서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주제 안에서도 너무 많은 책이 있잖아요. 저는 분류하셨어요? 주제별로 꽂습니다. 주제별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한 몇몇 곳은 책 자체가 이제 당연히 저한테는 이제 읽는 그 독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책이 사는 세계 속에 제가 이제 약간 새들어서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책이 주인인 것 같고. 책이 주인이에요. 네. 근데 어떤 생각도 안 하면 토이스토리처럼 네. 제가 퇴근하고 나면 책끼리 대화하는 것도 상상하거든요. 야 나는 요즘 안 읽어주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 꺼내준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책이 워낙 많으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람들 보기에 재밌으라고 혹은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쵸. 레드존 같은 거 네, 만들어서 네. 또는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또 빨간색을 빨간 안경.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 책등이 빨간색인 책들만 한 3,400권 꽂아놓은 존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되게 박물관 같고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포토스팟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해서 사실은 시리즈별로 다른 옐로우 색깔도. 존 왜냐하면 책 여기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달리 빨간 책이 많아서 레드 존을 만든 게 아니라 아, 그냥 빨간색 하나 만들어 보자 하다 빨간 책 쭉 골라서 띄운 거거든요. 했는데 그 정도 분량이 나온 그쵸. 거군요. 그러니까 옐로우 존도 그 정도가 하려고 나오고요. 하면 블루 존, 블랙 존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 책을 찾는데 지옥이겠죠. 그렇죠. 주제별로 안 꽂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사실 모르죠. 이게 표지 색깔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을 사긴 샀는데 무슨 색이었더라. 헷갈리죠. 그게 이제 제일 스스로가 한심하게 되어질 때인데 책이 3만 권쯤 있으면 있는 책을 사기도 하거든요. 또 사지 않으세요? 그쵸? 있어요. 저는 집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봤는데 도서관 그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빌려왔는데 어떻게 됐지? 하고 보니까 말씀하세요. 책이 있는데 책을 또 도서관에서 얻는 줄 알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2번 사는 일도 있죠. 있죠. 근데 저는 3번까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책을 2권, 3권을 사게 되냐면 작은 서점, 예쁜 서점을 충동적으로 들어갈 때 맞아요. 뭐 강릉에 가거나 제주에 가거나 요즘에 독립서점이 너무 예쁜 데 많잖아요. 맞아요. 작은 서점이 예쁜 게 몇 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럼 이런 서점이 동네에 들어왔네? 들어가 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책을 안 사고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보면서 이 책 괜찮겠네 하고 충동적으로 사요. 그 가져서 집에 와서 이제 꽂으려고 보면 바로 꽂으려는 그 자리에 있어. 왜냐하면 근데 정확히 찾으셨어 그 자리를.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제별로 꽂혀 있기 때문에 와. 정확히 자리가 있거든요. 어머. 주변에 이제 그 책을 줬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2권 복본은 안 보관하시네요. 남 줍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 국어 수업을 들었던 김윤식 문학평론가 있어요. 작고하신. 뭐 문학평론 쪽에서 이제 거대한 인물이시죠. 근데 김윤식 교수는 그 당시에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저도 이제 그때는 책이 3만 권이
그렇죠. 네. 그때는 한 7, 8천 권 수준이었죠. 자기 집에 책이 5만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5만 권 어떻게 7, 보관하죠? 8천 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네, 5만 네. 권?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집에 어떤 책이 있는 걸 안 돼요. 예를 들면 책이 사는 세계가 있는 걸 안 돼요. 근데 그 책을 또 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네, 네. 책을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왜 자기가 책이 있는 걸 아는데 또 사?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제 죄책감을 더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네. 책 꽂으려고 할 때마다 이런 멍청이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 김윤식 선생님조차도 그 대가조차도. 심지어는 그분은 위치도 몰라서. 근데 위치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윤식 선생님보다 나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좀 많이 뭘 쓰기도 하거든요. 네. 기록하시는군요. 네. 뭐 밑줄 긋는다든지. 네네. 밑줄이나 여백에 뭐 제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많이 써놓는데 누가 빌려간 걸 보잖아요. 그쵸. 너무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져가는 게 싫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이동진 장서 이런 걸 찍기도 하고. 이렇게 도장. 네. 그쵸, 근데 그쵸. 지금 보면 막 그때 나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아니 내가 책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보다가 그 책의 한 페이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라는 전경린 작가의 소설인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찢은 적 있어요, 제 책인데. 본인 책인데. 네, 한 장을 찢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수첩에 넣어갖고 비닐로.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계속 봤거든요. 이건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행동이에요.